자, 이제부터는 북한 관련 소식인데요. 약간 어두운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얘기할 게 이 국정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네. 김정은이 허구한 날 술만 마시고 있다. 예? 예. 한 번 마시면 주체를 못 한다며. 네네. 북한 해외 주재원의 증언을 예. 국정원이 밝혔죠. 그래서 매주 한 3, 4회 정도 밤을 새워서 술을 마신다는 것. 그리고 한 번 마시면 주체를 못하고 계속해서 마신다는 것. 이것을 증언을 했고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본의 요리사죠. 후지모토 겐지가 예. 과거에 김정은을 만났을 때에도 그 당시에도 그날은 왠지 김정은이 좀 주저한다는 거예요. 술을 와인을 마시기로 했는데 네. 왜 안 마십니까? 그랬더니 며칠 전에 와인을 하룻밤에 10병을 마셔서 현재 몸 상태가 도저히 마실 수 없다. 이게 자꾸 신물이 올라오나 보죠. 그렇죠. 대신 한 잔은 내가 마셔주겠다. 네. 그래서 그날도 또 마셨다는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그 포금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스위스에서 나름대로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고 그런 걸 맛본 사람이 돌아갔는데 진짜 주변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고모부인 장성택마저도 처형해야만 했고요. 그러니까 형제도 좀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결국 외로움을 달래는 게 이거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뭐 김정은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보면 어떤 이렇게 인맥에 둘러싸였던 독재자들이 이렇게 과음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죠. 독재자들이 과음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근데 히틀러는 엄청난 독재자인데 술을 안 했을 아니 거예요. 물론 이제 모든 독재자들이 그랬다면 네, 네, 물론 오히려 그렇죠. 이제 히틀러는 좀 술을 안 할 수 있었던 요건이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차라리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할 일도 없고 그냥 고독하게 처형이나 그 궁궐에 갇혀 있을 네. 때 뭐 이런 행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연산군 광안군 술 많이 마셨고요. 그 뭐 사료를 보면 네. 우리 군사 독재자들도 술 많이 마시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사실 주변은 썰렁하고 네, 그죠? 네. 혼자만 이제 이것만 하고 근데 사실 각의 내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김일성 시절부터 김정일 또 김정은 하나같이 술은 많이 마셨고 왜냐면 또 하나같이 독재자였으니까. 예, 술과 관련된 예. 에피소드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많이 전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그래요?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도 이런, 예, 이런 건 말씀하세요. 있지 않겠습니까? 신변에 대한 불안. 내가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고 구테타라든가 나의 독재자의 그렇죠. 신변을 맞아요.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불안감도 이렇게 과음하게 되고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을 맞아요.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고영이가 낳은 삼남매가 모두 지금 좀 상황이 그런 모양이에요. 김여정이는 권력 남용하고 있다 그러고 김정철은 자꾸 헛게 보인다며요. 네, 네. 예? 그 근데 저는 김정철의 경우는요. 네. 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생존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옛날 왕조 때도 보면요. 바로 동생이 왕일 때 형이 너무 멀쩡할 경우에 양평대군. 이건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야, 양평대군. 그랬을 경우에 그냥 진짜로 그러니까 술을 마실 수 있고 또 적당히 술을 마셔서 이건 약간 문제가 있다 그러고 해야지 생명이 연장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뭐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가 이런 특히 생각도 딴 해봅니다. 사람 있으면 갑자기 술 마시고 갑자기 벽 보고 얘기하고. 예? 그러니까 권력에 전혀 욕심이 없다는 것이 확증을 줘야지 예. 권력에 조금이라도 욕심이 있다면 뭐 형이고 동생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 가서 그뭐 에릭 크랩튼. 에릭 크랩튼죠. 예. 그 사람 뭐 연주회를 보러도 갔고 얼마 전에는 뭐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보내주었는데 동생한테 수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원수님. 원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편지까지 썼다는 거 아닙니까? 부잘것없는 저라든가 뭐. 그 권력 예. 투쟁과 공포 통치의 후유증은 그냥 단순히 권력 경쟁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른바 김씨 일가에게도 그 여파 그대로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면 거의 쑥대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고모부는 장성택 처형 이후에 그 장기 지금 병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또 형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신불안 증세까지 보이면서 술을 많이 마시는 날은 막 병을 깨고 또 여동생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권력을 남용하다가 지금은 자숙 중이고 형은 해외를 방랑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일종의
네, 말씀하세요. 예, 일종의 권력 투쟁과 공포 통치의 후유증이죠. 아니 근데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네네네. 자 자기의 그 형제들도 다 잠재적인 정적이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이복 누나긴 하지만 김설송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새 김설송이 뜬다는 얘기가 있죠. 네, 이제 김설송은 두 번째 부인 김영숙의 딸인데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김일성 시대부터 대단히 크게 이쁨을 받고 김정일에게도 많이 이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전선동부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주요 업무가 이른바 호위 사업이라고 북한에서는 부르는데, 예. 김정은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한 3일 전에 가서 경호 업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 이후에 3일 후에 문제가 없으면 김정은이 와서 이른바 1호 행사를 하고 가는 이런 식의 아주 중요한 호위 업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김여정이 경험 부족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가 미숙하고 뭐 자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혹시 예전에 김정일, 김경희 관계처럼 그 후견인 역할을 김여정이 제대로 못할 때까지는 김설송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건 권력 분점이 아니네요. 권력 분쟁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일부 미국의 한 전문가는 예. 만약에 김정은이 건강 문제로 문제가 생기면 그 뒤를 김설송이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견인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북한 사회는 전근대 의식, 특히 남존여비 사상이 매우 강해서 예. 도 또는 중앙당에 있는 당, 예전으로 말하면 책임 비서급, 그러니까 당위원장급은 단 한 명도 없답니다. 심지어는 군 단위 위원장 중에도 여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권력까지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것이 또 탈북자들의 주장입니다. 그 원래 사회주의라는 게 남녀 평등을 오히려 더 주장해야 되는데 참 독특해요. 네. 예? 아니 근데 김설송이가 그러면 지금 후견인 역할을 어떤 식으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한다고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런 모델이죠. 김정일이 있었을 때 글쎄, 여동생 김경희. 김경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당 조직부 부부장 같은 걸 맡는다 이거죠. 지금 현재는 선전선동부에서 하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리고 호위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는 정해졌는데 네. 당 조직 지도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지는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소식통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김설송이가 요새 갑자기 등장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정은에 관련한 또 다른 소식입니다. 화면 함께 보실까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제품의 질 제고와 설비, 원료자재의 국산화를 중요한 정책적 문제로 틀어지고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내 고향이란 이름의 토종 스포츠 용품이 있다. 아니 이 제목부터 가지고 그냥 토종 냄새가 확확 나요. 그거 들어보셨어요, 우리? 네네네. 이 그 대표님? 저희들이 이제 뭐 북한 소식통이니까 예. 그 북한에 있는 그 웹사이트에서, 예. 대외 선전용 웹사이트에서 아디다스와 푸마보다도 더 오히려 그것과 버금가는 국산 제품이 바로 요거다 하면서 이제 전 국민이 요걸 사용하라 이렇게 독려도 하고 있고 자랑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국산화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2014년 8월이에요. 얼마 안 됐네요. 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에 천지 윤활유 공장이라는 곳을 현지 시도를 갔는데 예. 거기서 원료와 첨가제를 국산화하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하. 국산화 열풍이 일었고, 또 같은 해에 예. 간부들도 외국 담배 대신 우리 담배 피워라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때부터 대대적으로 국산화 바람이 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 스포츠 용품으로까지 왔는데 김정은은 그 품질에는 조금 덜 만족한가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외국산 좋은 제품들을 사용해 봤는데 아무래도 여기서 나온 제품은 그것과는 좀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좀 기대에는 못 미치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명품이라는 것이 지시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삽질하는 거에서 예. 뭐 1분에 3번 삽질하던 거를 명령을 강화하면 5번 삽질을 할 수 있지만 이 명품이라는 게 그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지금 내 고향 그렇게 선전하고 저도 사실은 그 공 하나 받은 게 있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뭐 지금 단돈 가면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국가대표팀이 나와도 지금 내 고향 제품을 안 씁니다. 대부분이 이제 나이키나 아디다스를 쓰고. 네 고향 제품을 쓰는군요. 내 그게 고향이 이제 아니라. 좀 문제죠. 근데 나름대로 김정은은 뭐 그 국산화 하려고 뭐 지시도 하고 명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뜻대로 되기는 힘든 거죠. 꼭 이 운동 제품만 아니라 화장품도 뭐 명품 만들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그 세계적인 화장품이라는 게 뭐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우리도요. 어려운 것이 아마 예. 생산 기반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당에는 간부들의 양복을 만드는 전문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거기서 다 만들긴 합니다만 원단은 100% 수입이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만들 수 있는 원단이라는 게 혼방직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산화가 거의 어려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국산화가 그나마 가능한 게 채소나 과일, 수산물류랍니다. 그런데 아니 수산물이야 그거야. 아니 그 물고기를 잡으면은 이 물고기가 네네. 이 딴 바다에 안 함치고 우리나라 그네만 있었던 증거 있나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용성 식료 공장 같은 경우는 그 공장 일대에 과일을 재배하는 유리 하우스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를 재배할 때 포도 밑에 거름을 설탕을 마대로 해서 준답니다. 그런데 그 설탕은 다 100% 수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입 설탕을 마음껏 먹고 자란 국산 포도를 이제 먹는 셈이죠. 근데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산화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예. 상황이죠. 지금 예. 북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우리도 그게 뭐 오래전 얘기 아닙니다. 한 2, 3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들 언론사에서 해외에 나가면 양담배 한 보로 사와가지고 한 가지씩 나눠줬어요. 네. 국산품 애용을 얼마나 강조를 했어. 외국 나가서 전기밥솥 일제 전기밥솥 다 그거 몰래 사 갖고 왔었어요. 한 우리도 한 몇십 년 내에 20, 30년 내에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루면서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얘기하면서 웃지만 우리도 몇십 년 전 얼마 안 됩니다. 사실 그렇죠. 예. 예, 옛날에 양담배 말씀하셨으니까 양담배라고 그러죠. 양담배 피면 걸리고 잡혀갔죠. 그랬잖아요. 예. 예. 예, 옛날에 뭐 연기만 보면 양담배인지 아닌지 구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예,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